쉬는 시간 5분 드릴 때 교재 공부 쭉 할게요. 일단은 진행을 빨리 해봅시다. 123쪽까지 숙제였으니까 124부터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개념쌤도 다 하신 거죠? 개념쌤까지 숙제였어요, 그쵸? 개념쌤까지 한 번은 할 거예요, 제가. 선생님, 네? 개념쌤 까먹었어요. 개념쌤 숙제는 못 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것도 개념쌤은 118페이지까지였죠? 118페이지에는 유제 48-1번 딱 저 친구까지였는데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단 개념쌤은 얼마 안 남아서 개념쌤을 먼저 끝내고 요 문제풀이 좀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나와 있습니다.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진행될 거고요. 똑같이 밑이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미안해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바꾸면서 진행할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런 느낌으로 될 건데 일단 문제를 보면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보면은 그냥 대표 문제 몇 개 위에 있는 거 몇 개 할게요. 지금 보면 로그 4에 책 다 있죠? 로그 4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로그 2에 x 마이너스 4 잠깐만 뒤에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았니? 안 나니?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네? 환청이 들었네? 미안해. 가끔 녹화가 용량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부등식을 풀어줄 건데 부등식을 풀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수 부등식 하실 때도요. A의 fx랑 A의 g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fx가 g보다 작다의 형태로 바꿨죠. A가 어떨 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했죠? 그냥 F는 G보다 크다로 그냥 바꿨었어요. 지수 부등식에서. 로그 부등식도 똑같이 이 A라는 역할이 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얘기를 해보면 로그가 있고요. 로그 fx가 있습니다. A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또 로그 A에 gx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주어진 부등식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F가 G보다 작은 형태로 부등호가 진행돼야 되고 괜찮을까?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면 그냥 부등호가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건 지수 부등식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한번 인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보면요. 문제가 뭐냐? 밑이 다른 경우예요. 자, 밑이 다른 경우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요. 어떻게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줄 거냐면 조금 지금까지는 요걸 앞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는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결국에는요. 내가 얘가 로그 4의 x-1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로그 4의 이렇게 볼게요. x-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밑을 통일해주고 싶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로그 2의 제곱에 x-3의 제곱으로 해버리면 위에 있는 부등식하고 밑에 있는 부등식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지수와 m과 n은 앞으로 당겨지면 1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얘 제곱을 하면서 얘 제곱을 해도 되고요. 얘 마이너스 1제곱 때리면서 얘도 마이너스 1제곱 때려도 돼요. 아, 미안해요. 2분의 1제곱 때리면서 2분의 1제곱 때려도 돼요. 괜찮나요? 근데 2분의 1제곱을 왜 안 하냐? 2분의 1제곱 하면 뭐가 생기죠? 이 위에 루트가 생기죠. 맞나요? 제곱근이 생기죠? 그럼 결국에 제곱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드리면 정석이래. 좀 고리타분하게 풀면 얘를 2의 로그 2의 x-1의 2분의 1 얘가 로그 2의 x-3으로 바뀐 다음 얘를 2분의 1을 여기로 올린 다음에 이제는 밑이 2이므로 주어진 fx와 주어진 gx의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로 부등식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x-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어차피 부등식은요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2가 3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양변에 제곱을 씌워줘도 21제곱 씌워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양변에 제곱을 씌워줄 거예요. 괜찮지요? 제곱을 씌워주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제곱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건데 조금 더 이 과정을 조금만 생략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겠다. 아 얘를 2를 제곱해서 4로 만드는 대신 너도 제곱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밑이 통일됐고요. 그쵸? 밑 통일됐고요. 밑이 1보다 크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요거로 바꾼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나와? 아 그냥 x-1이 x-3의 제곱보다 크구나 요걸로 그냥 바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생략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데 2차 부등식 풀이는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한 번만 할 겁니다. 얘 짜자자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9 넘어오면 플러스 1 플러스 12 누구보다 0보다 작다군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야 되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형태의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이거 공통수학 1에서 하는 2차 부등식 해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걸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냥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이렇게 딱 쓰면 해결이 되겠지?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수나 로그를 하실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밑진수 조건 따져야 된다는 거. 밑진수 조건. 밑은요 완벽한데요. 진수가 항상 어때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같이 따져봐야겠네요.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3보다 커야 되죠. 맞나요? 요거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요 둘의 공통범위 찾으셔서 얘랑 합쳐도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결국 얘의 공통범위는 누구예요? 얘겠죠. 얘여야 하겠죠. 얘랑 얘의 공통범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진짜 땅땅땅 해가 어떻게 나올까? 3보다 크고요 5보다 작아요 요런 느낌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는 그 오른쪽 대표형 50번을 한번 보면 얘는요 지금 뭐 할 거냐면 49-1 합시다. 49-1 하고요. 그 다음에 121쪽 한번 보시면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로그 2의 x의 제곱
로그 2의 x의 제곱 얘가 6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5제곱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요거는요 따지지 마시고 바로 치만 때려버리셔서 푸시면 됩니다. 요 친구, 괄호 안에 있는 요 친구를 t라고 본다면 얘는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t에 대한 것도 제한 범위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t에 대한 범위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t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로그 2x의 5제곱은 여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요 5가 앞으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5t겠지? 괜찮지? 그러면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로 바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얘가 6이랑 마이너스 1하면 되겠죠? 그러면 t라는 친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로 바뀔 겁니다. 근데 난 t의 범위를 찾으려는 게 아니죠. 난 뭐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부등식을 풀라는 건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꿀 겁니다. 뭘로? 원래 로그 2의 x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은 뭐가 돼요? 뭐가 1이죠? 로그를 칠수 때 뭐가 1이죠? 로그 2의 2가 1이죠. 로그를 취한 형태로 가려면 얘가 1이죠. 똑같은 놈이죠. 얘는 어때야 돼요? 로그 2의 2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로그 쪽 양면에 모든 면에 로그 2가 취해져 있으니까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로그 2를 죽여도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의 마이너스 6제곱보다 크고요. x가 누구보다 작아요? 2보다 작아요. 정리됩니다. 괜찮을까요? 잘 봐요. 똑같이 진수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했듯이 여기서 진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위랑 0보다 크다의 범위랑 겹치기 바뀌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문제가 뭐 물어봅니까? 요거 물어보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제곱이 얼마지? 2, 4, 8, 16, 32, 64네요. 6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형태로 해가 나오겠죠? 맞나요? 요런 느낌으로 푸는 게 AX꼴이 반복되는 형태. 그러면 얘도 50-1 하겠습니다. 50-1. 그 다음에 두 번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로그가 있대요. 어디에? 지수의 로그가 있다. 어머,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우리 항상 그냥 뭐 하자?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지수의 로그가 붙어있네. 우리 뭐 하자? 양변에 로그 취해버리자. 요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진행을 할 건데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계속 1번만 하겠습니다. 보면 x의 로그 x 맞지? 하고 100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양변에 뭐 하자? 로그 좀 취해 주십시다. 양변에 로그를 좀 취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은 로그의 로그 100x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괜찮죠? 여기 저번 시간에 한번 먹었죠? 여기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100 곱하기 x인 거예요.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2 플러스 로그 x로 바뀌어야겠지? 맞나요? 얘가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려올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 내려온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로그 x의 제곱인 형태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슉 다 넘기면서 치환 빠바방 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얘는 또 2랑 마이너스 2랑 1이겠네요. 그러니까 샹샹샹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큰 로그 x가 있고 t인데 바로 그냥 로그를 했어요. 공간이 좀 좁아서
얘는 2보다 작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 x로 따지면 바로도 나올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에 될까? 얘 뭘까? 10분의 1이다. 공간이 좁아서 그래. 생각할 수 있죠, 이것처럼. 그 다음에 2는 뭐다? 10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친구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얘는요 1번 요것도 할게요. 계속 웬만한 유제, 요건 쉬운 유제라서 계속 할 건데요. 자, 여기 유제에서의 루트 씌워져 있으면 걔는 항상 몇 제곱이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맞아요, 2분의 1제곱이다. 신경 쓰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 2번은요 저거 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저 2번은 하지 마세요. 저 1번만 하는 걸로 할게요. 로그를 나중에 바꾸면 되긴 하는데요. 그냥 일단 저 비슷한 문제 저희 워크북에 있으니까 저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52번 한번 보면요. 52번 한번 보면 미안해요. 123쪽 52번을 개표용 52번을 보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가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어떤 형태의 양수라는 게 나와? 허근이면 양수라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허근에는 양수 음수 의미가 없잖아. 애초에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 여기 요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근이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근이 양수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중근이어도 근이 양수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어도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알고 들어갑시다. 여기 쓰려다가 말았어. 그리고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로그 3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는 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뒤에 저희 워크북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 거냐고요? 그냥 얘가 근이 모두 양수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두 근이 양수라는 건 일단 이번에 실근이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애초에 두 실근이 양수이려면 양수끼리 더한 결과물과 양수끼리 곱한 결과물의 부호가 어때야 될까? 이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세 번째는 뭘까? 알파 베타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케이스들을 갖고 장난질을 좀 쳐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친구 숑숑숑 한 개 판별식 때리면 얘 짝수네? 아니? 짝수니까 요 놈의 개수는 얘가 개수인 거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2가 x는 x일 뿐이야. 개수는 써인대로 쓰긴 했지만 요 1차항 개수는 2 마이너스 2 로그 3의 a가 개수다. 그리고 판별식 때리려면 로그 3의 a가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플러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2가 판별식이겠네. 이거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치만 걔도 옆으로 갈게요. 내가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치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t는 어땠으면 좋겠어? 2랑 마이너스 1이어서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가 나오게 되고 맞죠? 얘는 어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죠. 즉 뭐야? 2 로그 3의 a라는 친구가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 근과 거기서 관계. 얘는 어때? 똑같이 그냥 a분의 c 하면은 2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똑같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애초에 로그 3의 a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로그 3의 a가 얘를 이 약분을 하면은 0보다 커야 되고 로그 3의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로그 3의 a는 뭐보다 커야 되니? 0보다 커야 되죠 지금. 양면 2 나누면 얘는 얘가 이로 넘어가면 누구보다 커야 되니? 2보다 작아야 되네. 아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결국 얘도 t로 치환하면 얘가 t인 거고 2인 거니까 우리는 근데 결국 a의 범위 찾는 거지. 얘 두 개를 통합해서 범위를 찾았고 a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자? 여기에 로그가 밑이 3인 로그 값으로 바꿔보자라는 거. 그럼 로그 3의 얼마가 0이야? 로그 3의 1이 0이죠. 아니? 즉 a는 이 결과물로서 a는 1보다 커야 되고 로그 3의 2가 되면 로그 3의 9여야 2가 되죠? 얘는 9보다 작은 놈이구나 라는 거 두 가지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얻었고 마지막 이 결과물 어때야 되니? t가 9분의 1보다 a가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얘는 9분의 1이죠. 로그 3의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9분의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또는 어쨌든 계속 좀 해보면 로그 3의 a가 1이면 로그 3의 3이죠? 아니? 그러니까 a는 3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요 결과물을 얻었다는 거지. 그럼 얘랑 공통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면 그래서 쭉 보면 어떠냐 애초에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사라지겠네.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머리가 안 들어가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머리가 안 좋아. 9분의 1, 1, 3, 9 9분의 1, 1, 3, 9라고 치면 첫 번째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되므로 공통범위는 어디더라? 여기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활용인데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은 여기 패스. 그러면 이제 얘는 개념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웬만하면 로그 끝낼 겁니다. 로그 좀 끝내고 삼각함수 가볍게 좀 개념 설명 좀 하고 싶어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워크북 보면은 124쪽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로그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90번 보시면 아까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방금 패턴은 어땠습니까? 두 근이 양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얘는 두 근이 90번 얘기하는 겁니다. 두 근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중근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그냥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두 근의 곱이 뭐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될까? 판별식이 0이다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라스트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뭐가 있었다? 로그나 지수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밑진수 조건 조심해야 된다. 그거랑 같이 신경 써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A가 지금 A 너무 어렵나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저 괄호 안에 있는 친구는 그냥 괄호로만 할게요. 별이라고 표현할게요.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별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애초에 로그라는 것 자체가 어때야 돼? 로그라는 것 자체가? 아 미안해. 이거는 지금 문제 다시 보니까 얘가 무슨 방정식이래? 2차 방정식이래.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려면 누가 뭐면 안 될까? 별이 0이면 안 되지. 여기는 x제곱 사라지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 아 그럼 첫 번째 힌트 찾았다. 별이 뭐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이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이용하시면 그냥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뭐였지? 로그 3의 a? 로그 3의 a 3의 a 마이너스 2가 0이 될 수 없다니까 얘는 2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얘도 만약에 그 다음에 로그를 굳이 취하자면 a는 뭐가 될 수 없다? 2는 로그 3의 뭐야? 9가 2죠. 즉 a는 뭐가 될 수 없다? 9가 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말.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볼 거예요. 판별식 그냥 별로 해놓으면 별로 볼게요. 별로 보시면 여기 여기 x가 없네. x를 안 써놨네. 어쨌든 x 있다고 치고요. x 플러스 1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이별 짝수네? 뭐야? 판별식 뭐 할 거야? 별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잖아. 마이너스 2별이네 그러면. 맞나요? 네가 뭐여야 돼? 0이어야 하네. 판별식이 0이어야 하므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별은 뭐여야 돼 그러면? 0이 되게 하려면 0이거나 2여야겠지. 맞아? 다시 이제 별을 이제는 좀 해야지. 로그 3의 a-2라는 친구가 0 또는 2여야 하므로 로그 3의 a라는 친구는 누구여야 해? 로그 3의 a-2가 0이려면 로그 3의 a는 2여야 하고 또는 뭐여야 해? 4여야 하고. 맞죠? 그럼 로그 3의 a가 2이려면 a가 뭐여야 돼? a가 뭐여야 돼? 9거나 또는 3의 4제곱이어야 하죠. 맞죠? a가 9거나 3의 4제곱이어야 하는데 아까 1번 케이스 때문에 9면 안 된다. 아 답은 뭐구나? 3의 4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1번 아까 했던 패턴이니까 빠르게 한번 복습해볼게요. 한번 같이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푸는 게 맞는지 한번 고려하면서 보십시오. 로그 3분의 1 x-2가 있고 얘가 다시 로그 9분의 1인가요? 9분의 1 x 플러스 10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 이거야. 자 그런데 이거 밑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자? 3분의 1과 9분의 1이니까 너 제곱 때려가지고 9분의 1 만들고 여기 제곱 때려버리자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 뭘까? 진수가 항상 어떤 형태여야 애초에 로그가 정의가 돼? 진수가 어떤 형태여야 된다고 했지? 진수가 어떤 형태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그래. 진수 먼저 볼 거야. 진수 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1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겠네.
라는 얘기지. 그럼 너네 둘의 공통범위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애초에 뭐야? 여기 공통범위는 얘겠네. 애초에 2보다 크면 너도 양수고 너 어차피 음수 낼 일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공통범위더라. 두 번째 생겨간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본격적인 로그 부등식 푸는 거죠. 양변에 9분의 1, 9분의 1, 1보다 작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 하자? 일단 fx 그대로 써보자. fx랑 gx는 그대로 일단 써놓고 fx랑 gx 그대로 써놓고 밑이 1보다 작음으로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자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2차 부등식 푸시면 된다. 2차 부등 푸는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있는 진수의 로그 있는 경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일본어 저 개념상하고 이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97번 보시면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건 내가 추가 설명 더 드려야겠는데 라는 문제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고 좀 이따 한 번 더 질문하세요. 97번 보시면 자 얘가 어려워. 잘 생각하셔야 돼. 자 부등식 로그 지금 필기하는 거 잠깐 멈추고 이거 먼저 봐봐. 얘가 좀 어려우니까 로그 3의 로그 2x가 0보다 크다. 잘 봐줘.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진수가 누구야? 여기에서 진수가 누구야? 중괄호 친 게 진수야. 이해되시죠? 내가 진수는 계속 주황색으로 밑줄 그어놓을게. 얘가 진수야. 그러니까 우리 로그 부등식 풀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지는 거였지. 그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얘 먼저 따지자고요. 로그 3의 로그 2x라는 친구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단 커야 된다고. 요거를 먼저 제일 1순위로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로그 부등식 풀 줄 아셔야 돼. 0은 밑이 3인 로그를 여기 취해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해볼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진수가 뭐야? 0이면 얘 어떤 형태로 바뀌어? 로그 3의 1로 바뀌지. 로그 3의 1이 0이죠. 맞나요? 3의 0제곱이 1이죠. 이해되시죠?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로그 3의 요 괄호는 이렇게만 쓸게 지금. 요거 괜찮지? 요 괄호 그대로. 그 다음에 양면에 뭐 하자? 다시 로그 3 취해버린 거 똑같이 없애버리자. 결국에 이제 누가? 얘가 이렇게 할게. 이번엔 써야지. 로그 2의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다? 1이 나오려면 로그 2에 2여야 되므로 x는 2보다 크다 라는 거. 첫 번째 케이스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찾아야 되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보면 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애초에 진짜 로그 부등식은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밑진수 조건 따진 거고 요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따지려면 이거 그대로 풀어야겠지. 요거 그대로 풀 건데 잘 생각해. 로그 2분의 1 그대로 여기다 로그 2분의 1 때리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부등식 푸는 거. 로그 2분의 1의 중괄호 괄호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죠?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돼 있은 결과물이 똑같이 로그 밑이 2분의 1인 로그 취해버리면 얘가 뭐야? 로그 2분의 1에 얼마? 1. 항상 여기 나온 건 1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0제곱이 1이지. 괜찮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양면에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지우면서 이 진짜 로그 부등식 풀어야지. 얘는 밑진수 조건 따진 것 뿐이고. 얘 따지면 얘가 이렇게 슝 날아가면서
부등호방은 바뀌어야겠네. 맞죠?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괜찮을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로그 3에 로그 2x 맞죠? 이렇게 얘가 1보다 작아야 하므로 맞니? 어떻게 나와야 돼 이제? 1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대? 1보다 작고 요거 생각해. 요것도 0보다도 크대. 요것도 괜찮니? 요거 로그 3의 로그 2x가 0보다 크다며 진수 조건 때문에 로그 3의 로그 2x가 1보다 작으면 요거 때문에 1보다 작으면서 실제로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다 라고도 나오죠. 이해되나요? x를 구해놓긴 했지만서도 여기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내가 안 적었지만 얘들아 로그 2의 x고 그치? x의 범위 찾으려 여기 내려온 것 뿐이고 여기도 x의 범위 찾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이 놈의 양변 범위를 알아야만 하니까 얘 양변에 또 로그 3 치워버리면 로그 3 얘는 뭐여야 돼? 로그 3의 1 맞죠? 얘는 뭐여야 돼? 로그 3의 3 양변 로그 3, 3 죽여버리면 1보다 크고 누가? 로그 2x가 누구보다 작고? 3보다 작고 왜? 로그 3의 3 로그 지우고 로그 3 지웠고 모두 로그 지우면 로그 3의 1 로그 3의 3 로그 지워진 거야 이렇게 마지막 x 또 로그 2 죽이면 얘는 뭐 해야 돼? 로그 2의 2 로그 2의 8 로그 2 땅땅땅 죽이면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형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뿐이고 이해될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하면 너무 복잡한데 하면 사실 여기서 그냥 얘 로그 3을 죽이면 x가 8보다 작다가 나와 그냥 맞아? 상관없어요. 괜찮을까요? 로그 3 여기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얘는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공통범위 쳐주면 8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거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아까 했던 해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음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여야 됩니까? 10이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 좀 주의하시고 하셔서 얘가 어려워요. 이 유형이 어려워요. 알겠죠? 요거 한번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유형 103번 한번 볼게요. 103번. 자, 103번부터는 조금은 얘만큼은 어렵진 않아. 103번 보면 그냥 냅다 치워내버려. 이거 많이 연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눈으로 보자마자도 치워내야 되거든요.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t로 치워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쟤는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줄게. 로그 3의 81 곱하기 x 세제곱인 거잖아. 그거 플러스 로그 3의 x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로그 3의 81x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만 해. 맞나요? 괄호가 들어가야겠지. 맞니? 맞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더라. 얘는 내가 일부러 치환을 해버렸지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t제곱 3t가 마이너스를 만나서 마이너스 3t 얘는 4네 마사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어머 너 어떻게 하자? 4랑 마사랑 1이요. t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요. t가 원래 뭐였는데 로그 3의 x였습니다.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1이므로 양면에 로그를 취한 형태로 다시 바꿔버리면 너는 3분의 1이 되고
x 너는 3의 4제곱이 돼버립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계속 하던 거니까 여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괜찮죠? 하지 말까요? 대답 안 하면 넘어갑니다. 대답 해야 되는데 항상 안 하네. 그래야 내가 뭘 체크를 하는데 우리처럼 처음 듣는 친구들은 꼭 해야 되는데 해? 넘어갈게요. 따로 물어보세요. 지금 질문할 좀 그러면. 그래서 뭐 하래요? 알파랑 베타 곱해달래요.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둘이 곱해버리면 3의 세제곱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 부등식 있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 107번 한번 보겠습니다. 107번. 자, 지수에 뭐가 들어가 있죠? 로그가 들어가 있네요.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으면 우리 무지성으로 뭐 하자? 양면에 로그 취해버리자. 양면에 로그 취해버릴 건데 107번을 보니까 양면에 로그를 바로 취해서 써볼게. 로그 6의 x의 로그 6x 제곱 6x 지수 이렇게 갖고 있고 얘가 똑같이 로그 6의 x더라 이렇게 정리되죠. 양면에 로그에 위치 6인 로그로 취해버리면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로그 6의 x 앞으로 당겨버릴 거야. 그럼 그냥 뭐가 돼? 로그 6의 x를 t로 취하겠다라고 하면 로그 6의 x 곱하기 로그 6의 x는 t제곱. 이게 t니까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t는 어때야 돼요? 0이랑 1일 테니 얘는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 나오고 t는요 로그 6의 x니까요 로그 6의 1보다 크고요 6보다 작아요. 정리되겠죠? 맞나요? 로그로 그래서 바꿔서 진행해 주시면 x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뭐 있더라? 이거 말고 뭐 있더라? 얘들아 이거 말고 뭐 있더라? 내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하고 있던 거 뭐 있더라? 진수가 뭐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얘는 굳이 안 따져도 되겠네. 맞니? 그렇게 쭉 진행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항상 성립할 조건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 범위는 어때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 범위 어떻습니까? 모든 양수. 치역 범위는 어떻습니까? 모든 실수. 뭐라는 거야? 걔도 치역의 범위는 어때요? 치역의 범위 양의 모든 실수 맞죠? 미안, 모든 실수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정의역 x는 양수만, 양의 실수만, 치역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의역의 범위가 모든 양수 x이기 때문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이 로그 함수 형태는 항상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해야 돼? 어떻게 하지? 114번을 보시면 똑같이 계속 치환 할 거야. 그럼 치환을 할 건데 문제는 얘죠. 얘 지금 바로 어떻게 바꿔야 돼? 로그 3의 ax의 4제곱 얘 어떻게 바꿔야 돼? 소리. 얘 어떻게 바꿔야 돼? a랑 x의 4제곱이랑 찢어져야 돼. 찢어져야 되는 거야. 맞죠?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x 4제곱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앞에 뭐였어? 로그 3의 x 제곱이겠지 뭐. 그쵸? 예. 여기서 뭐 하겠다?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치환 빠바방 때려버리면 얘는 t제곱일 거고 얘가 4t니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이렇게 표현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해야 한다고? 어떻게? 그러려면 어때야 되는데? 너 아래로 블록이네? 계속 기울기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판별식이 어때야 0보다 항상 위에 있을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성립하겠죠. 이것도 공수 1에서 나오는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얘기.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안 했나? 안 해줬나? 내가 공수 1과는 헷갈리나? 이거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된다. 왜냐면 얘들아 이 함수는 이런 상황일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얘가 0이 x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x축이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만 성립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맞죠? 어떤 상황까지인데요. 다항있는 수준까지 되죠? 왜? 0 이상이니까 0에 다항이 있는 것도 0 이상에 있는 걸로 신경 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있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판별식이 성립하는 거겠지? 이해되실까요? 이런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판별식 관련해서 푸는 문제는 앞서서 계속 해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앞에서 했던 판별식 그 문제랑 유사하게 푸는 겁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나왔습니다. 활용. 자, 활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근을 갖지 않아야 한대요. 여기 나오네요. 저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리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fx라는 친구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f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fx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x축 초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x축 초과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위로 블록이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초과할 수 있습니까? x축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이런 상황이려면 얘들아 애초에 지금 내가 공수 원이니까 빠르게 할게. 부등식으로 x함수가 그려진 형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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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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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밖에 없어요. 모든 케이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x축을 기반으로는 케이스가 이렇게 6개밖에 없다고요. 맞죠? 6개 케이스 중에서 fx라는 이 그래프 fx가 0 초과라는 건 다도 돼? 안 돼? 1 초과면 1 돼? 안 돼? 안 되지. 3 초과면 3 돼? 안 돼? 안 돼. 0 초과면 0 안 돼. 맞죠? 맞지? 그러면 그 함수값이 0인 거는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이 0인 거잖아.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이 0인 거잖아. 즉 초과할 때는 다인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애초에 아래로 블록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요. 그럼 요 셋 중에 골라야 돼요. 셋 중에 골라야 된다고요. 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인 것도 포함 안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판별식이 무조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어때요? 0보다 무조건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모두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너네 되겠니? 안 된다고요. 그럼 무조건 A가 뭐여야 돼요? 일단은 음수여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 얘 될까? 안 돼요. 너 돼? 안 돼요. 너밖에 없다고요. 너는 어떤 상황이에요? 판별식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맞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기울기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이 등호를 붙여주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0인 것까진 봐줄게. 그 얘기야. 0인 것까지 봐준대. 이렇게 바뀌는 거야. 0인 것까지 봐준대. 0에 닿아도 괜찮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될까요? 이해될까?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요거랑 연계되는 게 항상 성립하지 않을 텐데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는 우리 공수 2를 배웠으면 역 아십니까? 역? 역이 뭡니까? 크다의 역이 뭡니까? A가 B보다 크다의 역.
어떻게 나와야 돼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 게 역이죠. 맞아요? 역을 취해주면 됩니다. 항상 이럴 때 항상 성립하지 않아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뭐야 그 명제에다가 역을 걸어버리면 어때?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fx가 클 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 역을 걸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하는 뭔가가 있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라는 건 요 상황일 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주면 fx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얘 상황일 때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지. 맞아? 그래서 바꿔보니까 0보다 클 때 어때야 돼? 클 때 무조건 성립하잖아. 같은 얘기라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면 공수 원이라 더 길게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115번을 한번 보시면 얘는 뭐라고 돼 있냐?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한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실근을 가지지 않으려면 한별식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걸 딱 보니까 115번 예, 했나요? 안 했죠? x제곱 마이너스 2별 x 플러스 5별은 0 이 어땠으면 좋겠다? 실근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판별식은 어때? 4분의 d 빨리 써보면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쓰면 별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5별인가요?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별이라는 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상황. 별이 뭐였지? 로그 6의 a네요. 로그 6의 a는 로그 6의 5의 5제곱 뭐라는 거야? 6의 5제곱 얘는 로그 6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라는 거는 1보다 크고 6의 5제곱보다 작고 요런 느낌으로 되겠지? 맞나요? 맞니? 근데 봐봐 우리가 또 뭐 놓쳤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로그라는 건 진수조건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진수조건이 어때? 이 별이 뭐였니? 로그 6의 a죠. a가 5보다 커야 돼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걸로 된 거네? 어때? 마지막이야 마지막. 어떤 상황 우리가 놓쳤을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 별식 0보다 작다. 말고 뭐 놓쳤지? 별이 0이랑 5라서 이렇게 한 거 맞잖아. 별이 로그 A의 6의 A라서 이렇게 한 것도 맞잖아. 맞아요? 어디가 잘못돼서 지금 뭐가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넣으려면 6의 5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맞다면. 마이너스 20으로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짝수 문제를 안 했습니다. 어디에? 요거? 네. 짝수하면 별, 제곱, 마이너스 AC 되는 거 아니? 심화한 거 바뀐 거 아니에요? 아. 플러스 2. 내가 뭐 실수했네? 아 플러스 2가 없네요. 제가 없네요. 미안해. 별이 그냥 로그 6의 a가 아니네.
그치? 미안해, 나 이상한 짓 했네. 쏘리.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네. 아이, 뭐 이상한 거 아니네. 그쵸?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양면에 2 빼주면 마이너스 2고, 아, 이렇게. 그래. 뭐, 왜 이상한 거 아니네. 6에 A, 3 이렇게 되겠지. 양면에 마이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6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고요. 6의 세제곱보다 작아요. 둘이 곱하면 6 나오겠네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게 어떻게 연결하는 아니 이거를 모양으로 판단해서 그래. 그거 내가 물어볼게. 봐봐. 오늘 한번 해볼게. 아니면 로우 씌워봐. 이번에 로우 씌워봐. 값이야? 아니면 로우 씌워봐. 빨리. 그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2라고 쳐보자. 위치로 쳤다 쳐보자. 그럼 여기가 지금 네가 지금 이게 별로 안 예쁘긴 하지만 좀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 2에 4x의 별제곱인 거지. 그러면 4의 별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4 곱하기 x의 별제곱 아니야? 그럼 로그 2로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x의 별로. 이것도 그렇게 하잖아. 맞아? 그러면 얘 이거 한 번에 그치? 여기다 보여주면 로그 6이니까 2의 y는 로그 2의 8x의 5 플러스 로그 2x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냥 지금 밑이 누구야? 여기 좌변에서 2지. 진수는 누구야? 8x지. 8x의 지수는 얘잖아. 그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앞으로 꺼낼 수 있지. 진수의 지수야, 그렇지? 진수의 지수잖아. 꺼내면 어떻게 되냐? 로그 2x 플러스 5에다가 얘는 여전히 얘가 앞으로 꺼내진 거니까 곱하기 뭐 한 거야? 로그 2에 8x를 한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사실 로그 2의 8x라는 것도 자체도 뭐라고 해야 생각해야 돼? 로그 2의 8, 로그 2의 x를 둘이 더한 거. 그러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돼버리겠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러면? 또 있어? 보자. 하자.
문제 푸세요 이제. 숙제 파트 좀 푸세요. 다들 풀고 계세요. 하는 동안 민규야 채점해야 돼. 채점 안 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어. 어? 광고야. 채점해야 모르는 것도 질문을 하는 거지. 이거 고쳐라도 볼 거고. 맞지? 은혜씨 어디 아프니? 이렇게 해야 돼. 맞지? 민규는 워크북을 안 하고 건우가 개념책을 안 읽고 저거 왜 지원 안 해줬고 그래? 물어보기가? 풀어봐서 왔어야지. 거기 와서 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안 됐던 것들 질문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와서 질문할 걸로 만들어서 와야지. 그냥 네가 덜 개월. 무슨 말 알아? 너 이거 풀어본다고 해놓고 사실 진짜 풀어본 적 있어? 뒤에 거? 나도?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 안 쓰지 않았어? 나라고 해놓고 나도? 이런 거도 안 돼. 그냥 어떻게 해. 이것도 너무 많아. 이런 건 왜 아직도 안 했어?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고쳐서 질문해야 되는 문제 만들어서 가지고 와. 알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 있네. 이런 거. 이런 건 아예 없은 거 같은데? 응? 나 숙제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 많으면 우리 어떻게 끝내 책? 봐봐 많아서 쌤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 안 돼. 왜 뭐 보고 있었어? 아, 이해가 잘 안 돼? 한번 찢는 거? 로고로 이렇게 찢는 거? 그 위에서 내린 거에다가 지수를 내린 거에다가 얘는 나눠지잖아요. 얘는 곱하기. 나눠진다. 오케이. 대충 오케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어. 그거 해줄게. 그럼 얘들아 개념세는 개념세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 애초에 물입니다. 사실 물입니다.
하나는 잠깐만 봐봐. 나머지 잠깐 풀고 계시고 요거 하나만 해주고 삼각함수 관련된 설명 조금 할게요. 요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로그 A의 B제곱에 C의 D제곱이 있어. 일단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 여기서 밑은 누구야? A. 밑의 지수는 B. C는 진수. D는 진수의 지수. 맞지? 그 밑과 진수의 지수들은 얘네들은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이용하면 우리가 K 로그 A에 B가 여기 있으면 K를 다시금 여기로 올릴 수도 있다.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1이라 가정을 하면. 괜찮니? 근데 지금 문제가 어떤 형태냐? 그 뭐지? 몇 번이니? 57번 할 건데 보실 분들은 보세요. 자, 얘를 보면 y는으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y는 9x의 저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제 별이라고 할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별이라고 할게요. 얘 양면에 로그 씌우면 어떻게 돼야 돼? 로그 밑이 뭔지 모르겠지만 밑이 얼마니? 3이네요? 3의 y는 로그 3의 9x의 별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괜찮니? 그러면 이 9x 별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9 곱하기 별제곱인 거지. 9 곱하기 x의 별제곱인 거지. 얘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해 안 돼.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곱하기 x의 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럼 얘가 진수끼리 곱해졌구나. 나 뭐 할 수 있다? 로그를 더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 얘는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x의 별제곱이다 이거야. 괜찮니? 잘 생각해봐요. 로그 3의 9는 그대로 둘게. 얘가 뭐야? 플러스 얘가 앞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별 로그 3의 x인 것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그러면 별이 뭐였어? 얘는 뭐였어? 로그 3의 9는 뭐야? 2고 플러스 별이 뭐였냐 보니까 별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의 x였던 거야. 곱하기 로그 3의 정확하게는 바로 안 칠게.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거예요. 정리되면 로그 3x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따로 요 느낌.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더럽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로그 막 이렇게 더럽게 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지수라고 생각하면 편해. 지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펴면 이렇게 좀 하니까 좀 낫지. 그러니까 요게 아직 생소해서 그래. 지수가 이렇게 긴 게. 우리가 지금까지 3, 4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괜찮니? 자, 그럼 좀 볼게요. 안타깝지만 저도 지금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이제 12월 1일이죠. 그쵸? 오늘 1일이잖아요. 제가 세봤거든요. 저희가 26일 날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저랑 이번 주 포함해서 진행하면은 총 4주 진행된다고 치면은 이제 12번 수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로그 함수가 안 끝났거든요. 근데 삼각함수가 제일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요 단원 지금까지 요 책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딱 삼각함수 전까지 보면은 우리가 한 반 한 거 같죠? 책 자체가 두께가 대충 반보다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이제
더 지금 지수로그 함수보다 더 어려운 삼각함수를 이제 1, 2주 안에 끝내고 수열도 1, 2주 안에 끝내야 이 한 권을 끝낼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실 삼각함수든 이 로그함수든 지수함수든 그냥 얘들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쓱 넘어가면 이해 잘 못하잖아요. 책 풀 때 오답 우르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까먹은 것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공수 원투에 대한 것들 그거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막 해주다 보면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이 잔소리한 시간 나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할게. 개념센으로 진도 좀 개념 좀 빠르게 한번 다져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요. 자 개념 35번 확인해 보시면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라는 것들은 각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를 만들어주는 선? 동경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각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각도 도형이거든요. 각이라는 것도 도형이야. 각을 어떻게 도형이라 하냐면 이렇게 OX 반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OX 반직선이 있는데 OX 반직선이 뭐 어떤 여기 OX 반직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친구가 얘가 이렇게 있잖아. 얘가 시계바늘 돌듯이 이렇게 돌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돈 상황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돌았어. 여기는 OY라고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1학년 2학기 때 많이 봤잖아,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 일부러 OX랑 OY는 반대로 해놨지만 OX를 기준으로 얘 OX가 이렇게 돈 거거든요. 회전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한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내서 용어를 정리하면 이 OX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시발점 하듯이. 시발점 뭔지 아시죠? 그거 하듯이 시초선, 태초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시초선이 OX를 시초선이라고 한다. 그 얘네가 나중에 함수에 올라가잖아요. 시초선은 대부분 원점을 기준으로 요 X축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표현한단다. 알겠니? 표현한단다. X축을 시초선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동경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얘를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이라 하고 너라는 친구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친구를 각이라고 부른다. 각의 크기, 정확히 뭐 각의 크기가 요만큼이 각의 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요 정도의 용어 정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각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얘기했던 거 보시면 이놈들이 우리가 수학에서 여기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기존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만약에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면 사실 1, 2, 3, 4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계방향도 1, 2, 3, 4여도 되는데 왜 1, 2, 3, 4로 돼 있냐 생각해보면 뭐 나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서양에서는 이렇게 도는 게 정석적인 방향이래요.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원래 1, 2, 3, 4로 가는 거 이렇게 1, 2, 3, 4분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부르죠. 시계 방향 똑딱똑딱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반시계 방향, 음의 방향.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가고 싶어. 동경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도만큼 이렇게. 이해될까요? 아니 근데
그럼 다시 봐봐. 예를 들면 뭐 세초선을 기준으로 나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가고 싶구나 너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90도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러한 것들,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각을 이제 따지잖아요. 각을 따지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 이 주황색, 양의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요거 몇 도일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네. 이거 몇 도야? 이거 360도죠. 맞아요? 그럼 봐봐요. 얘는 내가 이렇게 90도로 이동하면서 90도로 써놨지만 사실 이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한 요만큼은 몇 도라고 불러야 될까? 음의 방향으로 갔어. 우리가 수직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0에서 음의 방향에 3만큼 가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지. 0에서 양의 방향으로 6만큼 가는 놈을 뭐라고 불러? 6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360도 돈 놈을 360도라고 한다면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면 걔는 뭐라고 불러요? 똑같이 이렇게 90도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거지. 뭐라고 불러야 돼? 마이너스 90도라고 불러야 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 이해될까? 그래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360도랑 이 음의 방향으로 돈 각도를 더하면 360도 마이너스 90도니까 그만큼 빠져서 여기까지 270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체크 1번 밑에 쟤를 70도를 그려달래. 저렇게 그리면 돼.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볼게. 시초선이 이렇게, 아니 시초선 이렇게 있어. 시초선만 있어. 나 얘를 기준으로 야, 나 720도 그리고 싶어. 어떻게 그릴까? 두 바퀴 돌리면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나는 540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면 얘가 540도 돈 거죠. 요 느낌.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러면 우리가 동경을 찾을 때 동경이 뭐였지? 동경이 뭐였니 얘들아? 360도로 돼 있는 동경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만약에 210도야. 얘가 시초선이야. 동경 그려야 돼. 270도를 맞추는 동경. 어떻게 그래? 여기가 시초선이었으면 이렇게 동경 그리는 거야. 이게 동경이야. 왜?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270도만 볼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도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70도짜리 동경 한번 그려보렴. 아, 얘 70도면 아마 요 정도쯤 아니겠습니까? 추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가 뭐야? 이게 동경.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동경을 그릴 때는요. 마지막 딱 그 점에서 멈춰서 이렇게 딱 가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동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가 60도, 요즘 정도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있으면, 동경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있어. 얘가 시초선이야. 그럼 이 동경이 이루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은 몇 도일까? 라고 얘기하면 몰라가 정답.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 시초선에서 이렇게만 간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걸 수도 있어야 돼? 내가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어. 같은 동경이야. 동경 자체는. 맞니? 요런 거는 신경을 한번 써주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여기 133쪽에 일반각으로 표현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해. 일반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주황색과 파란색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주황색이나 각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는요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90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야. 일반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파란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 너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90도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1이랑 0자리는 n으로 바꿔놓은 거야. 몇 바퀴를 돌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해봐 라고 얘기하면 일반각을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 840도 이런 거 보자. 이런 거 보자. 내가 막 해볼게. 750도 이런 것들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거지. 750도 얘는요 360도 곱하기 두 바퀴 돌았니 안 돌았니? 안 돌았죠. 미안해. 쏘리 돌았죠. 플러스 뭐 하면 돼? 30도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750도라는 걸 내가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체크되어 있는 거 저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 한번 볼까? 이런 층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건 결국에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디 갔어? 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요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때 n에 대한 조건이 붙어야 돼. 그게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봐. 정수이면서 뭐 해야 된대? 정수. 미안해. 내가 정수를 말해버렸어. 정수여야 된대.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0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돼야지. 왜? 마이너스 300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사실 얘는요 360도를 돌았니 안 돌았니? 아직 안 돌았어요. 곱하기 0 마이너스 300도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니? 405도 405도로도 얘를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5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마구마구 얘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막 넘기면 안 돼. 근데 봐봐 이것도 넘길 때 이 알파라는 거에 대한 범위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여기 주어진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단 이렇게 썼잖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틀려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요 알파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어. 알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라는 건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를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405도라고 치면 될까 안 될까? 라는 거지. 되겠냐는 얘기니? 안 되지. 왜? 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알파라는 건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선생님 그럼 이거 못 푸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걸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선 이 친구를 마이너스 이만큼 돌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 돌리면 몇 도 해야 돼? 마이너스 720도에서 플러스 몇 도를 내야 마이너스 405도가 되는지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얼마? 315도?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720에서 플러스 315도 하면은 뭐 405도 되네요. 그럼 얘도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줘야 돼? 조건 따라가려면 정수부터 마이너스 1 곱하고 플러스 얼마? 60도 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되니? 이 조건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만약에 음수도 뭐 이렇게 조건 없어?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마이너스 써도 돼. 근데 보통 얘네들은 양의 각도로 많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양의 방향으로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뒤로 좀 넘겨보시면 4사분면 각도라고 합니다. 4사분면 각도.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볼게. 자 이 750도는 몇 사분면 각도일까? 라는 거지.
가늠이 잘 안 올까? 자, 750도라는 건 360도로 두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면 원상복귀 될 거잖아. 그러고 나서 몇 도 앞으로 나가니? 30도 앞으로 나갔네? 몇 사분면 각도일까? 그런 걸 공경이 1사분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1사분면 각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0도는 얘는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돈다는 내가 얘 그대로 따라가 볼게. 음의 방향으로 360도 이렇게 돈 다음에 어떻게 이거?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죠. 요런 느낌. 그게 몇 사분면 각도냐? 동경 만들면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얘는 1사분면 각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250도는 몇 사분면 각도일까? 250도. 그렇지, 3, 4분면. 315도. 4, 4분면. 자, 여기의 패턴은 양의 방향 기준으로, 양의 방향의 각도를 기준으로 270도, 360도 사이겠지? 여기는 180도 이상, 270도 이하. 당연히 축 위에 있는 거는 몇 사분면 각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초과 미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얘는 180도 미만, 90도 초과면 2사분면 각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4분면 각도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경을 그렸을 때 그 동경이 어디 쪽에 있는가만 머릿속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요거구나 저거구나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어진 형태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54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쪽 유제는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쓱 볼 겁니다. 문제만 같이. 자, 세타라고 되어 있는 저 번데기 모양 있죠? 번데기 모양. 저 번데기 모양을 저는 앞으로 세타라고 표현할 겁니다. 세타가 뭔가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각도라는 걸 x 대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숫자에 대한 미지수를 x라고 표현하듯이 각도에 대한 미지수를 세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얘가 몇 도인지 모를 때 그거를 세타라고 불러요. 알겠죠?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봐봐. 이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 대표형 54번을 보면 주어진 문제가 뭐냐? 야,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라고 돼 있어.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세타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맞니?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봐. 요거 마무리 될 것 같아. 3, 4분면 각이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가서 동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얘는 무슨 방향으로 간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양의 방향인 거를 이만큼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고요. 맞죠? 근데 그 세타라는 걸 몇 등분 하겠대요? 3등분 하겠대요. 3분의 1 조각을 내겠대요. 그러면 3분의 1 조각을 내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잘릴까를 고민해보면 대충 3등분 이런 식으로 3등분 잘리겠죠. 얘가 만약에 160도면은 150도면은 요만큼이 50도 이렇게 잘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3, 4분면에 있는 각은 양의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만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도 있어야 돼요? 음의 방향으로 가야도 3, 4분면 각도는 존재하죠. 얘를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3등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를 푸실 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세타라는 친구가 무조건 3, 4분면 쪽의 각도잖아요. 일단 양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양의 방향으로 지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는데 요거는 확실하지가 않지. 근데 대충 가늠은 되죠. 요 느낌인 거야. 가늠은 되게. 그럼 주어진 걸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원래 이 세타라는 친구의 일반각이 어떤 형태여야 돼? 원래 이 세타에 3, 4분면 각도에 있는 세타는 항상 어떤 형태여야 될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3, 4분면 미안해. 누구보다 작아야 3, 4분면 각일까? 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3, 4분면 각도 양의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몇 도보다 커야 돼? 180도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죠. 누구보다 작아야 돼? 270도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양변이 뭐 할 거야 이제? 너는 세타가 알고 싶은 거였어? 아니? 3분의 1 세타가 알고 싶은 걸? 3분의 1, 3분의 1. 그럼 어떻게 돼? 60도보다 크고 누가? 3분의 세타가. 누구보다 작아? 90도보다. 그러면 몇 사분면 있는 각도? 60도와 90도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면은 2사분면, 1사분면 있는 각도겠죠? 근데 음의 방향일 때도 고려해야 되잖아. 음의 방향일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겠다. 시간이 지금 돼서 아니 안 됐네. 이거 나오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봐봐. 또 보려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이거 뭐 한 거야? 양의 방향으로 한 거야.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 맞죠? 음의 방향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봐야 돼? 응? 너무 어렵나? 음의 방향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야 돼?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4, 4분면이 있을까? 아직 한 바퀴 돌기 전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90도만큼. 그러면 음의 방향일 때는 3, 4분면에 있으려면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 여기보다 어때야 돼? 크기가? 작아야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 작아지잖아. 이렇게 반대로 간다면 커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180도보다 작아져야겠지. 뭔 소리야? 소리. 마이너스 18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9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럼 얘는 또 어때? 얘가 마이너스 60도하고 3분의 1 세타가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전개되죠.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30도 사이는 어디예요? 4, 4분면이죠. 어쨌든 90도 미만이잖아요. 여기라나 지나는 거야. 이해되니? 얘랑 별반 다를 거 없죠. 맞죠? 1하고 4, 4분면 지날 수 있더라. 갈 생각밖에 없어? 일단 시간 하나 3, 4분면도 지나는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요거 132까지 워크북 132까지 그리고 그 개념센 체크해드린 거 알겠죠? 고생했어요. 얼른 와주십시오. 네, 32. 숙제 안 되신 분 잠깐만 남아보세요.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은 그냥 그거 와. 얘들아 있어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뭐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니네 좀 어렵다.